자, 오늘은 루소의 사회계약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앞 시간에 홉스랑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얘기했었었죠. 루소는 로크, 홉스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홉스 같은 경우는 내 거 다 너한테 넘길게. 로크는 일부만 넘길게. 루소는 뭘 넘겨? 내 건데. 내 거는 내 거고, 그래, 내가 공동체 안에서 사니까 공동체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킬게 라는 의지를 지닌다. 이렇게. 그러면 한번 처음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연 상태에 대해서부터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소는 자연 상태는 룰루랄라 나의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자연인들의 상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때? 자유롭죠. 모두가 그렇게 자유로우니 평등하죠. 그러한 상태. 타인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관심이 없어. 집에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관계없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유로운 상태. 그러니 뭐 전쟁, 문제 그런 게 왜 일어나겠어요? 너무나도 평화로운 상태일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루소가 얘기하는 자연 상태입니다. 그렇죠. 루소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적대 관계가 필요해. 또한 서로가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그거는 어떠한 완벽한 집단, 공동체, 국가 이러한 사이들 안에서만 가능한 거라는 거야. 자연인들이 사는 자연 상태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형성되지 않는 그러한 자연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평화 상태인데 왜 자연 상태가 아니라 사회와 계약을 맺어? 그냥 평화로운 상태니까 평화롭게 살면 되잖아. 그쵸?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선 인간의 본성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인간이 지니는 본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물도 지니는 자기 보존의 본성입니다. 나를 보존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존재라는 거죠. 더불어 이러한 자기 보존은 어머, 너도 보존하고 싶구나 하는 고통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서 그래, 나도 맞으면 아프니까 나도 너 안 때릴게. 우리 모두 때리지 말자. 때리지 않는 게 다 좋잖아? 라는 공동선에 대한 일반 의지가 여기에서 발현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본성은요, 오직 인간만이 지니는 본성이거든요. 이건 자유의지에 대한 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여서 나의 자유를 찾고자 하는 본성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성입니다. 이 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본성. 이러한 이성적인 판단과 자유를 통해 사회가 발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불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자, 우선 루소의 사회계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인간 불평등 기원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인간의 불평등이 어떻게 만들어져? 우선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오직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본성인 이성 때문에 만들어지게 돼. 즉 이성적 판단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다. 근데 이거 좀 웃기지 않아요? 우리는 이성적 판단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루소는 성무, 선악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본성, 우리 두 가지 본성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 둘 중에 어떠한 본성을 더 키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보세요. 자연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무사회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자기 목적적 존재, 즉 나만을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죠. 앞에서 다시 볼까요? 무사회 상태. 나만을 생각하는 존재.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이행이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원시 상태죠. 자연에 동화되어서 교섭 없이 자연인으로 살아. 알죠?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그러다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존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먹을 거라든지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다 나무에서 무언가를 따먹을 수 있었거나 뭐 이렇게 자연과 정말로 동화돼서 살았었는데 인구가 만약에 증가를 하게 되면은 내가 예전에 따먹었었던 나무에 더 이상 열매가 맺혀 있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존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먹을 거, 살 것과 같은 거에 그래서 내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다가 이성이 싹 하고 발휘됩니다. 즉 정신이 진화한다는 게 여기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을 대상화하는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연을 대상화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자연을 사용하여 내가 편리하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이냐. 요거에 대한 내용이겠죠. 이성의 판단으로 깨닫습니다. 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선 나 혼자 살아가기가 힘들구나. 내가 키가 작아서 저 위에 있는 열매를 따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 키 큰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구나 같은 것. 즉 여기에서 상호 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집이라는 것이 발명됩니다. 그러면서 가족 생활이 시작되게 되고 가족 간의 결합이 생겨나게 되면서 공동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농업까지 더해지면서 내 노동을 통한 생산물은 내 거라는 사유재산이 도입되게 됩니다. 우리 로크에서도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한 노동의 분화까지 생겨나게 되고요. 거기에서 무엇이 생겨나게 되는 거야? 불평등이 만들어지게 된다. 거기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심지어 그 불평등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게 돼? 계급까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자연 상태에서의 완전한 평화가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모두가 자유롭고 모두가 평등한 완전한 평화 상태가 깨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불평등의 심화 때문에 무엇이 벌어져? 투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전쟁 상태가 되어가는 거죠. 루소는 사유재산 제도가 전쟁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홉스와는 완전하게 다르죠.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 상태는 불평등이 심화된 상태야. 무엇으로? 이것으로. 법제화된 소유권으로. 법으로 불평등을 허용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나의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그것이 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이 제도라고 생각하고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는 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높은 계급,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낮은 계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불평등이 법으로 허용되어 있다라고 루소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행정 권력의 제도화. 이게 무엇 때문이냐? 권력을 지니고 있는 강자와 가지지 못한 약자의 구분을 허용했다. 이 행정 권력에 대한 제도화가 그렇게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러한 권력을 세습화하여 계층을 확고히 하게 되는 사회 상태. 이해되셨어요?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얘기했어? 완전한 평화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우리의 인간 불평등 기원에 따라서 마지막 상황에서 사회 상태 안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게 되었다.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이 세습화되게 되었고 불평등이 확고하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들, 루소는 사회 상태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사회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불평등한 현실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나는 자연 상태에서 누렸었던 자유와 평등을 다시 누려야겠거든.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연 상태는 어떻다고? 완전한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평화 상태. 그런데 사회 상태는 불평등이 심화되어
완전한 자유도, 완전한 평등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자연 상태에서 누렸었던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자연 상태와 같은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서로의 계약자가 되자. 이건 또 로크랑 비슷하죠. 그런데 달라요. 로크는 국가에게 나의 권리를 일부 양도한다고 했잖아. 어떠한 권리를 일부 양도한다고 얘기했었었죠? 입법권, 그쵸? 집행권을 일부 넘긴다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자발적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의했다라고 얘기했어. 하지만 루스는 우리 모두는 권력의 소유권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를 서로가 동의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모두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아갑시다 라는 내용을 서로가 서로와 함께 계약한 거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일반 의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동체. 요 내용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공동체의 모든 권리와 힘을 전면적으로 양도한다. 이게 뭐를 뜻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나의 자연권. 그냥 자연 상태에서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자연권은 양도할게. 자연 상태에서 누릴 수 있을 만한 권리. 이게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자연 상태에서 사적 소유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 이런 거. 뭐 불평등이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자연 상태에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권리들 내가 다 양도할 테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주권,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주권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주권 가진 나, 주권 가진 너로의 서로에 대한 계약. 이걸 하자.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너를 억압하지 않을게. 주인이 될 수 있는 힘,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주인이 될 수 있을 만한 힘 다 양도할게. 이런 것들 없이 우리 모두가 서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 존중받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너로서 존중받자. 자, 요거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루소가 얘기하는 사회계약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똑같이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계약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은 요 문장을 보면서 조금 이상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전체의 자신을 양도하면서 각자는 그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는다. 자, 전체의 자신을 양도하면서, 즉 자연권을 양도하면서 얻게 된 사회 안에서의 주권, 사회 시민으로서의 주권은 나의 것이니까, 내 거. 각자는 그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를 양도할 수 있어? 없잖아. 그치? 내가 자연 상태에서 누리고 있었던 자연권은 양도할 테니, 전체에.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너, 그 누구는 그 어떤 것에도 양도될 수 없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나는 이 나라에서 내가 가진 힘으로 너의 주인이 되지 않을게를 전체에 공표하고, 하지만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한 의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양도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내가 그것을 뭐 국가에게 넘기거나 정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리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양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몇 명만 하면 돼? 몇 명만 하면 돼? 아닙니다. 누구 해야 돼? 만장일치. 모두가 다 해야 돼. 누군가 자신이 지닌 힘으로 권력을 누리려고 하면 어떤 누구는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해했죠? 자, 모두가 모두에 대한 주권을 존중해주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나의 자연권을 양도하고 우리 모두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선을 위해서 공동의 선을 행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다. 그것에 계약했다. 그게 뭐라는 뜻이야? 그게 일반 의지입니다. 나도 너도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자.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우리 모두 사회 속에서 함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자. 이게 공동선을 추구하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무엇이다? 일반 의지이다. 그리고 나는 사회 속에서 이 일반 의지에만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잖아.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 내가 다른 것에 복종할 필요가 있어? 아니야.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되면서 하게 됐었던 나의 공동선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나도 자유롭게 너도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도록 자유롭게 살도록 내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일반 의지. 난 여기에만 복종하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그러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주권, 입법권 이런 거 양도돼? 그거 자체가 자유롭고 평등하지 못한 거라니까. 나는 뭐에만? 일반 의지에만 복종해. 그리고 그러한 일반 의지는 뭐로 표현돼? 법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나는 그 법 지키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서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예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주인과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 권력이 세습되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또한 마찬가지로 불평등의 예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그러면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자연권은 뭐고 주권은 뭐야?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연권은 자연 상태에서 사용되는 권리. 그런데 주권은 사회 안에서 사용되는 권리겠죠. 이성적 합리적 파악으로 정신이 진화하고 사유재산이 생기고 이거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 그러면 주권은 뭐가 되는 건 거야? 일반 의지를 행사하면서 얻게 되는 권리. 즉 국민이 되면서 얻게 되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권 양도할 수 있어? 못하지. 내 거지. 내가 얻어낸 권리니까. 일반 의지에 복종하겠다라고 하고 얻어낸 권리니까. 이거 누구한테 줄 수 있어? 못 주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주권자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주권자는 단일 공동체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대표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해? 자, 주권을 지니고 있는 자들의 공동체는 주권, 이게 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요 공동체는 그 누구에게도 힘을 양도하거나 분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내가 여기서 넘버원이야. 내가 이거 하라는 대로 해. 이거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는 요 주권들의 공동체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적인 성격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무엇으로 하나의 어떠한 권력으로 대표될 수 있어? 없어. 자,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 한번 봅시다. 사회계약의 성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 상태의 자연인 같은 경우가 자연권을 양도하고 주권을
지닌 국민이 되었다. 이게 사회계약입니다. 또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사회적 자유, 즉 법을 향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주권자 형성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주권이 모여서 정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주권, 즉 주권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의 단합, 공동체, 고로 이것을 주권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사회계약을 통해서 주권자가 형성이 되게 된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 봅시다. 내가 누구랑 계약했어? 뭘 누구라 해? 그냥 내가 했지. 너 그거 하세요. 나 이거 하세요. 이거 아니었잖아. 그치? 나 일반 의지에 복종할 거야. 너도 해. 이거 안 된다니까? 너도 그거 해. 라고 얘기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건 뭐가 되는 건 거야? 억압이 되게 되는 건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야. 나 사회의 시민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일반 의지에 복종할 거야. 라는 내용. 일반 의지에 복종할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나 스스로 계약을 맺은 계약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나 스스로 일반 의지를 복종을 통해 시민의 자격을 따르겠다. 라고 약속한 내용.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 들 겁니다. 그러면 국가는 뭐야? 아까 말했죠. 일반 의지가 무엇으로 표현된다고? 법으로. 그러면 그 법에 따라 집행하는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누가 해? 국가가 해. 그래서 일반 의지의 대행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공동선을 실현하는 대행자, 대행의 역할만 하는 건 거죠. 사회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대행할 게 필요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그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할 거예요. 그럼 그게 주권자랑 뭐가 달라? 주권자는 사회계약에 의해서 형성된 공적인 인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권이 합쳐져서 보여지는 주권자, 공동체. 국가는 그러한 공적 인격인 주권자의 정태적인 측면, 즉 그 자리에서 대행만 하는. 잘 이해가 안 가?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즉 국가는 의지를 대표하여 국민의 의지를 대표하여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의 의사, 주권자의 의사를 집행하는 대행자의 역할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역할은 그 자리에 서서 집행, 즉 주권자가 만들어낸 입법, 주권자가 만들어낸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그냥 집행만 하는 사람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한테는 집행권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집행하는 재판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권자의 의사는 어떻게 만들어져? 의사가 만들어져야지 국가가 그것을 대행해야 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주권자의 그러한 의사는 어떠한 식으로 만들어져? 자,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 이들의 의사들이 주권자의 의사가 되게 되겠죠. 그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 의사,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의사.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떠한 식으로 모으지? 그래서 루소가 주장하는 게 바로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대의 정치? 그건 나의 주권을 일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는 거야. 그렇게 로크와의 차이가 드러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대의제라는 것 자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주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왜? 나는 복종을 누구와 했어? 계약을 누구와 했어? 나 사이에서의 계약했잖아. 내가 일반 의지에 복종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권은 대표될 수도 없고 양도될 수도 없고 분할될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를 해야 돼? 직접 민주주의를 행해야 해.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루소는 저항권을 얘기하게 됩니다. 통치자라는 것 자체가 생기게 되거나 통치자가 법률을 만들어 그러한 사회? 이거는 내가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개념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약 파기야.
나는 일반 의지에 복종하겠다라고 얘기했지 너가 만들어낸 법에 복종하겠다고 얘기한 적 없어. 그럼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루소는 저항권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 수업으로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끝났는데요. 사실 생윤이나 윤사에서 요즘 가장 까다롭게 나오는 부분이라 영상까지 찍게 되었는데 좀 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으면 저한테 질문하러 오세요. 그리고 학습지에 오타가 좀 있는데 내용에 맞게 잘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영상이 없길 바라면서 이만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